교육 현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가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전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네, 안녕하세요. 명콩TV 시청자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또 연휴에도 일하고 계신 분들께 화이팅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모처럼 오래 쉬는 추석, 명콩TV는 쉬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달립니다. 오늘은 추석 특집 첫 번째로 여러분이 너무나 보고 싶어하는 바로 그 남자, 한동훈 까는 데 있어서 장해찬을 제치고 선두주자가 되려는 그 문제적 후배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변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연임이 될 줄 몰랐어요. 앞서서 제가 아직은 네. 우리 장해찬 최고를 따라잡기에는 아닌데 요새 날 추월한 것 같은데. 네. 아니, 한참 멀었습니다. 아니, 박민영 대변인이 네. 사실 대통령실에 있다가 오랜 기간 근무하고 그리고 나와서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대선까지 치르고 나서 맞죠. 새로 지도부가 들어섰잖아요. 그쵸. 그런데 장해찬 못지않게 또는 저보다 더 어떻게 보면 심하게 이 한동훈 한가발을 네. 엄청 깠기 때문에 네. 다음 지도부에서 박민영을 또 쓰면 이게 뭐 또 계파 갈등이니 뭐니 친한계 그렇죠. 의원들이 막 궁시렁거리고 해서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난 딴 거 모르겠고 지금 국민의힘의 젊은 친구들 중에 박민영이 제일 잘하더라 방송 이러면서 바로 또 연임을 시킨 거잖아요. 일단 이 대변인으로 감사하죠. 연임된 인사와 그 네. 배경을 조금 설명해 주세요. 네. 세 번째 대변인이기는 합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 때도 오디션 네. 대변인을 했었고 그때는 토론 배틀 1등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오디션으로 왔었고 쌍권 체제에서 연달아 하게 됐는데 제가 뭐 사실 전당대회 때부터 저는 장동혁 대표 출마 전부터 좀 판을 열심히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에 상벌 체계가 많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대학 동아리도 이렇게 운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잘한 사람 상 주고 못한 사람 벌 주는 게 조직 운영의 기본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게 없으니까 저렇게 해당 행위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건 모르고 설치고 오히려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아니 장최고처럼 그렇게 당과 정권에 헌신했던 사람들 보상 안 주고 그런데 누가 이런 당에서 헌신을 하겠냐.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상벌 체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올곧은 의지가 있는 사람 장동혁 의원이 나오면 잘하실 것 같습니다. 밑자락을 좀 깔았었죠.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저도 이제 김문수 그 전 후보에 대해서도 뭐 딱히 감정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네. 장동혁 대표도 열심히 지지했던 분들이 네. 김문수 후보를 막 비난하거나 이랬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상황 네. 그리고 이 국민의힘이라는 오합지졸을 한번 탈탈 털어서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맞아요.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때 보여준 그 뚝심이 필요하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던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 처음에는 그냥 그 간접적으로만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현직이기도 했으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장 대표를 노골적으로 조금 지지 아닌 지지를 하기 시작한 것이 한동훈이 최악이니 차악이니 아,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진짜 건방 정대에 떨었죠. 개입을 네. 했을 때 제가 그때부터는 방송뿐만 아니라 글로도 이른바 저격을 좀 다시 하기 시작했죠. 제가 네. 한때는 이미 지나간 인간이고 저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만 죽은 줄 지금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죽은애 뭐 지금 만지는 그런 형국인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얘기 자체를 안 했는데 그때부터는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좀 언급을 하기 시작했죠. 비판적 논조를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장동혁 대표를 위시해서 대표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의 또 호응이 있고 공감대가 있는 얘기들이었기 때문에 이 지도부 체제와는 기조를 같이 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판단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내에 아직 철 없는 한파들이 좀 있잖아요. 철딱선이 없는 친한 게 떨거지들이 꽤 있죠. 네. 그렇죠. 제가 한동훈이랑 무슨 뭐 정치 투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당내 이물질을 제거하자라고 하는 상식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요. 네. 무슨 통합 얘기를 합니까? 당이라고 하는 것은 각지고 날서고 뭔가 분명한 정체성을 보여주고 우리 사람들한테 소구를 하고 우리 사람들이 정원여층한테 국민의힘이 좋은 정당이고 맛집이다라고 호응을 해줘야 이게 정원여층들이 따라오는 구조인 건데 어설프게 우리 당이랑 유인 구조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지방선거 이기면 그 사람들은 못 살아남습니다. 지방선거가 지고 지도부를 끌어내려야 자기들이 주류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암세포가 아닌 뭐냐. 저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지 뭐 한동훈에 대한 사감이다? 뭐 사감도 있습니다. 그것만은 꼭 아니다. 그리고 그런 기조를 지금 지도부는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많이 하던 게 이 암덩어리론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세포, 암덩어리, 종양과 통합을 하면 몸의 건강을 해치고 네. 그 몸의 주인인 우리가 그냥 깨꼬닥 죽어버려요. 그럼요. 암덩어리는 수술해서 잘라내야 되는 거지. 그게 우리 몸에 있다 해서 아유 너도 우리 몸의 세포인데 야 우리 그래도 암이랑 같이 살자 이런 말 하면 여러분 그 치료받아야 돼요. 아니, 암세포는 정상세포를 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상세포를 죽여서 몸을 못 쓰게 만드는 건데 아무튼 세포는 세포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게 전혀 맞지 않는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심지어 경험칙적으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암세포라고 꾸준히 얘기를 해왔는데 아니라고 부정하다가 결과적으로 탄핵당했죠. 특검 통과됐죠. 그러니까 비상겸 위시한 모든 사건들 지금 한동훈계가 주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목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또 당을 깨겠다, 뭐 개헌저지선이 뭐 위협을 받는다, 협박질만 계속 하는데 아직도 못 깨달았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오늘은 추석 특집이니까요. 이 한동훈계가 그동안 이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도 뒷구멍으로 얼마나 추잡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젊은데 바른 목소리 내는 박민영 대변인을 향한 말도 안 되는 압박, 외압 뭐 이런 것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좀 낱낱이 밝혀보는 비하인드 스토리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냥 한동훈 얼굴도 보기 싫다, 네, 이름도 듣기 싫다, 꺼내지 말라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네. 제일 꼴 보기 싫은 사람 저예요. 꼽자면 진짜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나만큼 당해본 사람이 없잖아. 진짜요. 그 나만큼 제일 먼저 나서서 한동훈이랑 싸워본 사람도 없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퀴벌레는요 계속해서 약을 쳐야 돼요. 아 이쯤 하면 이제 바퀴벌레 다 잡았다 하면 저기 부엌 싱크대 옆 구석에서 또 알 까고 드글드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훈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는 게 이 친한 개가 이제 갈 데가 없고 여기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퀴벌레 같은 집념과 맞습니다. 생명력이 나름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계속 치고 이 인간들의 추악한 실상을 새로 관심을 가지고 정치를 들여다보고 방송을 보는 분들한테 계속 알려야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파악하는 바로도 제 나름대로 기자 휴멘트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집요하게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기자들 많이 만나고 특히 그 40대쯤 차장 이상급들 있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한 3-4명쯤 모아가지고 계속 그 모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2030 세대는 한동훈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위화감을 느끼고 혐오를 하는데 그 약간 나이대가 좀 있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좀 성향이 좀 있고 여성층들 그러니까 70년대생들끼리 네. 모이는 그게 있대요.
만나면 또 좀 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 나이대의 사람들이 언론사에서 지금 딱 부장 정도 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데스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2030의 현장을 다니는 기자들 중에서는 성향을 떠나서 네. 한동훈 다 극혐한다. 다 싫어요. 99%다 제가 싫어요. 얼마 전에 또 모 언론사 기자한테 어떤 에피소드 들었는데 옛날에 한동훈이 뭐 지역 유세할 때 뭐 어디 영남 지방을 갔다가 포항도 가고 하는 일정이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안 가졌대요. 네. 근데 그래도 젊은 기자들이 야 그래도 우리 현장 취재해주러 가자 해서 갔대요. 네. 그래서 영남 한 군데 찍고 포항까지 같이 갔어. 한동훈이 이제 지방 온 기자들 고맙다고 저녁 먹겠다 한 거야. 보통은 기자들이 이렇게 지방 따라 취재 오면 그 당이나 취재 대상이 되는 정치인들이 식사 자리를 같이 하면서 맥주도 한잔 하고 여기까지 와셔서 고맙다 막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한동훈 때문에 포항까지 따라간 건데 네. 한동훈이 저녁 자리를 다 외부에 공개된 데를 골라서 지 팬덤들 앞에서 기자들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아이고. 지는 그 기자들과의 식사에 집중한 게 아니라 팬덤 앞에서 사진 찍히고 하는 그 쇼를 한번 한 다음에 맞아요. 10분 있다 일어섰대요. 그러니까 갔던 기자들이 나름 좋은 마음으로 한동훈 취재해 주려고 지방까지 따라갔다가 그 사건 이후로는 한동훈의 한자만 나와도 막 육두문자를 막 쏟아낸다는 거예요. 치를 떱니다. 그러니까 젊은 기자들은 다 극혐이야. 네. 근데 옛날에 검사 때 법조 취재하던 70년대 지금 뭐 언론사에서 한 부장 정도하고 데스크하고 젊은 기자들한테 그렇죠. 기사 써라 마라 할 수 있는 이 양반들이 이 73년생 무리와 함께 한번 싹 세대 교체가 돼야 돼요. 제가 맞아요.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타임라인이 한동훈이 한때 그렇게 또 막대했거든요. 근데 2030 세대들이 말찐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데스크는 돌아가는 걸 모릅니다. 말찐들이 정보 보고를 해주는 거를 피딩을 해줘야 그 사람들은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말찐들 민심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초토화됐으니까. 최근에 말씀하신 네.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때부터 한동훈이 이제 당대표 쫓겨나고 나서부터는 말찐들도 좀 만나서 관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이미 그때부터도 극혐을 하더라고요. 늦었지 그래서 이미. 네. 한동훈이 대선 나온다고 그때 설칠 때 그때 말찐들 이제 불러가지고 누구누구 밥 먹자고 했는데 말찐들이 다 거부했답니다. 안 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반장 이상급들 있잖아요. 말씀하신 40대 반장, 차장, 데스크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마저도 국민의힘 쪽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구가 안 되니까 이제 범민주당 진영이나 아니면 이제 사회 분야나 이런 사람들까지 지금 만나는 풀을 좀 넓히고 있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남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한동훈과 식사 자리 했다고 하는 기자분 저랑 친한 분이 또 있어요. 네. 그분도 이제 40대 이상의 굉장히 유명한 언론사에 잘 나가는 반장급 기자인데 진짜 말 많다. 아, 한 97% 98% 지발만 한다. 후대 떠들죠. 영웅담처럼 막 제발. 아유. 이게 이제 공통된 기자들의 의견이고요. 참 재밌는 게 사실은 정치 성향이나 노선으로 보면 요새 이 정치권에서 오철석이라는 신조어가 좀 나와요. 네. 이게 오세훈, 안철수, 이준석 세 사람을 말하는 건데 네. 이 세 사람이 나름 연대해서 뭔가 세력을 만들지 않겠느냐, 지방선거 때도 같이 움직이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 오철석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오세훈, 안철수, 이준석의 공통점이 한동훈 피해자인가요? 셋 다 한동훈을 극혐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쪽 관계자들은 한동훈과 친한 개가 명태균 막 난리 날 맞아요. 때 명태균 이야기를 제일 신나서 하면서 오세훈 시장을 공격했어요. 왜? 그렇죠.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으로 낙마하면 지가 서울시장 될 수도 있다라는 그 헛꿈을 맞습니다. 꿨었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제가 직접 만나서 듣기도 했던 일화인데 뭐 지난번 당대표 때나 이럴 때 네. 만나자 해서 만났잖아요. 철저히 비공개로 하자고 신신당부했는데 네. 만나고 있는데 만나자마자 20분 만에 기사가 나가더라. 맞죠. 단독으로. 네. 그것도 또 여기자 기사더라. 그러니까 도대체 뭔가 신뢰를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친한계가 그쪽을 워낙 사납게 공격하고 물어뜯어서 감정이 진짜 안 좋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우리 국민의힘의 정통당원들이 봤을 때 오철석이라고 하면 아 얘네도 좀 잘 모르겠는데 아닌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 세 명의 공통점으로 자기들이 직접 언론 나와서 이야기해요. 한동훈을 다 극혐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서 한동훈과 한가발 떨거지들이 싫어하는 건 정치 성향의 문제, 뭐 지들 말하는 것처럼 개혁이냐 반개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냥 인간이라면 인간 이하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거기는 자기들 빼고는 다 총질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오세훈 시장이 결과적으로 명태균 때문에도 사실 대선 불출마한 것도 있거든요. 뭐 고생을 좀 근데 했죠. 네.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강력하게 의심을 합니다. 그 명태균 관련된 단독 보도들 어디서 나왔을까? 검찰 내 그때까지 남아 있었던 이 친한동훈 라인들이 했던 거 아니냐라고 강력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한동훈과 참 가증스러운 게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때 또 친한동훈계가 바로 찾아가서 한동훈 좀 도와줘라. 그리고 뭐 이렇게 오세훈 했다는 거예요. 시장 지지하는 네. 사람들이 한동훈을 지지할 거다 뭐 맞습니다. 이런 대도하는 소리를 우리 하고 같은 앉아 있고. 참탐파 아니냐라고 네. 하면서 어차피 우리 같이 가는 거 아니냐라고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 시장은 선을 딱 그었고. 그렇죠. 거기서 그 관계자분이 굉장한 분노를 표출하더라고요. 너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 자기들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렇게 좌초가 된 측면들도 있는데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하나 썰이 더 있더라고요.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그 혁신위원장 받았다가 네. 3일 만에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사퇴했죠. 네. 그때 저도 굉장히 좀 분개를 했었는데 그때도 그 부추기는 역할을 했던 게 한동훈계였다. 그러니까 한동훈계들이 안철수 의원한테 혁신위원장 때려치고 나가서 반친윤 노선으로 가면은 당원들이 격렬하게 지지를 해줄 거다. 쌍권을 싫어하기 때문에 안철수를 지지해줄 거다. 그런 논리를 펼쳐가지고 선동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철수가 그 판단대로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더 욕먹고 나락으로 갔잖아요. 책임감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온갖 그 이간질과 권모술수를 다 획책을 하고 다닌다. 참 꼴불견입니다. 진짜. 근데 오늘 한국일보 기사를 보니까 지난 주말에 나왔던 건데요. 지금 친한계가 처음에는 막 장동혁 대표를 때리고 공격하고 그러다가 그게 당내 반응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죠. 이제 노선을 바꿔서 이재명 비판을 중점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재명을 잘 비판하면 우리 당원들이 그래도 이 한동훈과 그 떨거지들을 좀 잘 봐주지 않겠느냐라는 얄팍한 계산인 것 같은데 이런 노선이나 움직임 좀 먹힐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유, CR도 안 먹히죠. 왜냐면은 자기네들이 그 한 톨이라도 주도권 남아 있을 때는 그렇게 그 난리를 치면서 내부 그 총질만 내부 총질만 하다가 이제 와서 이것저것 다 뜯기고 당무감사만 남아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 누가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아니 한동훈이 요새 페이스북을 하루에 저는 차단당해서 못 보는데 저도 차단당했어요. 네. 저는 댓글 한 번 단 적이 없는데 차단을 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15개씩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네. 뭐 페이스북을 15개, 20개 가까이 올리는 것은 네. 정말 이 여의도 기자들이 말 잘 만드는 게 네. 요새 가발 쓴 조국이라 부르거든요. 조국이 맨날 그 핸드폰 붙잡고 그 페이스북 같은 거 하루에 막 20개씩 올려서 네. 와, 저 사람 저거 SNS 좀 중단시켜야 된다라고 다들 난리인데 손 뺏어야 돼요.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딱 이게 한동훈이 참 가소로운 게 그 수가 너무 투명하게 읽혀요. 그러니까 15개를 올리는데 그중에 한 10개는 이른바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사람들 공유하는 거거든요. 글들. 그러니까 침발라 놓는 겁니다. 너 내 사람이잖아. 그리고 이렇게 해놔야 우리 지지자들이 봤을 때도 한동훈계라고 또 막 욕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범 한동훈계다라고 하면서 우리 세력화를 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수를 두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너무 수가 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네. 질척거려? 나 이제 예. 너랑 같이 하기 싫어. 제 말이요. 나 떨어지고 싶은데. 아, 왜냐하면 대표적인 게 그 배현진 의원이 이번에 서울시당 위원장 당선될 때 네. 선거 과정 내내 네. 한동훈의 히읗도 안 꺼냈어요. 맞아요. 다 오세훈 시장이랑 찍은 사진 내밀고 문자 엄청 오고 저도 그 전화 엄청 오고 제가 대의원이고 하니까 북당에서 근데 진짜 한동훈의 한자는커녕 히읗자도 안 꺼내고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묻으면 망한다는 걸 다 알아요, 직감적으로. 풍향계라고 하잖아요, 우리 배현진 의원이. 아니 뭐 저는 그렇게까지만 하고 싶진 않은데 뭐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 비판 네.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근데 아무튼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먼저 다가가서 너 내 거야 우리 친한계 하면서 공유하고 하는 게 너무 질척거리고 너무 맞아요.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찝쩍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들은 이미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데 침발라 놓는 거죠, 딱. 그러니까 이게 너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많이 급하구나. 그리고 기자들한테 텔레그램 그렇게 보낸대요. 나 이런 거 썼다, 이런 거 좀 해달라. 원래 그랬는데 그 빈도수가 요새 더 심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측근들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한다. 그러니까 점점 짜쳐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대여투쟁하고 있고 지금 딱 친한동계가
제가 인터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대우투쟁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너네들이 내부 총질을 하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당무 감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내부 총질이다. 근데 이게 참 어이가 없죠. 내부 총질자들을 잡는 게 내부 총질이다. 자기네들이 이제 폭행범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니까 오히려 경찰들한테 당신 나한테 폭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이 가장 어렵고 윤석열 정부가 백척간도 위기에 있을 때 네. 그때 내부 총질 기관총 난사로 당을 말아먹고 정부를 말아먹고 나라를 말아먹어서 이 정권을 이재명한테 통째로 헌납한 그렇죠. 인간들이 이제 와서 이재명한테 별 의미도 없는 패북 몇 개 찌끄린다고 그쵸. 우리 잘 싸우는데 왜 우리를 공격하느냐. 네. 와 염치가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지 정말. 저 딱 볼 때마다 그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탄핵 막았어야지. 그러니까 정권 있을 때 잘했어야지. 야씨 배달 치킨 배달하는데 우리가 비상계엄 바로 전날에 윤 전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 열고 그 배달 수수료 30% 감면하겠다 정책 발표했거든요. 그때 뭐 했습니까 대체 여당 대표 때. 그때 그 난리를 치고 감사원장 탄핵까지 올라갔는데 뭐 했냐고요. 그러다가 비상계엄 터지고 탄핵 당하니까 내란이다 뭐다 민주당보다 선제적으로 지가 공격을 했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치킨 배달 해보니까 수수료 부담이 심하다.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까? 힘쓸 때 뭐 하다가.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그리고 지금 자기 때문에 지금 탄생한 이재명 정권의 팔목 어설프게 비튼다라고 해서 잘했다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잘했어야지 정권 있을 때 그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당연히. 근데 그 치킨 배달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당내에서 아무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좀 지켜보는 의원 중에 대구시장 출신 권영진 의원이 있는데 이분이 사실 초기에는 한동훈한테 되게 호의적인 인물이었어요. 그 대구에서 아무래도 시장 출신이니까 무슨 포럼도 크게 하고 조직이 있나 봐요. 네. 거기에 첫 번째 연사로 막 한동훈 초대하고 했는데 아. 근데 권영진 의원이 한동훈이 탄핵을 통과시키니까 의총 연단 앞까지 뛰어가가지고 막 네. 한동훈 막 잡으려고 하고 막 그 아. 진짜 열을 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좀 다르게 봤는데 권영진 의원이 지난주에 MBN이라는 방송국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질문을 받으니까 웃으면서 아니 근데 우리 당내에서는 한동훈이 치킨 배달한 거에 대해서 막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냥 관심 자체가 없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맞죠. 근데 그게 사실은 관종한테 제일 긁히는 멘트인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권영진 의원도 180도 완전히 돌아서 버렸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기억해주고 거론해주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을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아하는 걸지도 몰라. 네. 사실 저도 큰 관심이 없는데 제가 이제 여러 또 근데 아까 정보들이 말했다시피 있다 보니까 바퀴벌레 약치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거 하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도 보기 괴롭습니다. 네.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를 봐야 되나. 근데 또 보면은 또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는 본 사람이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맞아. 이제 봤으면은 약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또 약을 안 치고 냅두잖아요. 네. 여러분 장해찬, 박민영이 한동훈 이야기를 싹 안 해요. 네. 그러면 또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가지고 텔레 보내고 지들이 막 대여 투쟁 자리 잘하는 만들고. 척 이재명이랑 네. 잘 싸우는 척 막 탈색하고 가면 쓰고 그런다니까요. 익명으로 요새 기사를 엄청 만들더라고요. 전 제일 그중에 웃겼던 게 자기들을 혁신파를 축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대도하는 세상에 소리하고 완전. 어떤 혁신파가 당원 게시판에 정권 공격하고 여론 조작하고 그거 막아보겠다고 특검 협박하고 무슨 당을 깨니만이 그딴 소리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전혀 혁신적이지 않은데 뻔뻔하게 그런 인터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뉴스만 보는 사람들은 호도될 수가 있어요. 아 그런가? 이게 정치 투쟁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본 사람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뻔뻔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리고 저희 지금 개파 불용이 저희 당의 대원칙이잖아요. 당원 당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친 한동훈 달고 인터뷰하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거든요. 지금 한동훈 개파가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장동혁 대표는 최근에 나온 여러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이 야권 대선 주자 1위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는 20%를 넘은 조사도 나왔어요. 다자 대결에서. 맞습니다. 근데 후보도 쫙 깔아놨는데 혼자 20% 넘기는 거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2등을 한 게 김민석 총리예요. 그 천지일보 여론조사로 기록하는데 네, 맞습니다. 거의 한 10% 격차가 나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장동혁 구심점으로 지선, 총선, 대선 치르자는 이야기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근데 친장계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네. 측근들이나 뭐 당직자들이 있지만 장동혁 대표가 노골적으로 개파를 만들고 뭐 텔레그램방 만들어서 의원들끼리 뭐 단톡하고 지들끼리만 네. 밥 먹고 막 이런 짜치는 짓거리를 안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 장동혁 대표랑 사석에서 저녁을 한번 먹었는데 그 자리에 우리 박민영 대변인도 사실 있었죠. 그랬죠. 그 지명직 최고위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에서는 자기 사람을 무조건 꽂으라고 한다. 네. 그런데 그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
내 편 꽂아야만 유지되는 지도부라면 나는 그런 정치는 안 한다. 맞아요. 그랬죠. 누가 됐든 정말 필요하고 당을 바꾸고 당원들이 박수 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임명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지. 내 사람 하나 꼽아서 내 권력 튼튼하게 하는 거 그 정도로 내 기반이 부실하면 네. 당대표 안 하고 때려치우는 게 낫다라고 말을 하는 게 김종혁을 최고위원 꼽아가지고 지편 만들어서 그 알량한 권력 유지했던 한동훈이랑은 그릇이 다르다는 게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최고위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요. 아직까지는 애로사항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럼요. 이건 제가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라 복수의 취재가 되는데 보도가 이미 나와 있어요. 이제 우재준이 대표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임명하려는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나 여러 안건에 대해서 헛소리를 하면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이 나서가지고 좀 억누르고 네. 양양자가 약간 거들다가 신동욱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도 확실히 지금 장동혁 대표 편에 딱 서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양양자 최고위원은 뭐 난 근데 그렇게까지만 하려던 건 아니고 하면서 맞아요. 이제 싹 빠지고 우재준 혼자 약간 덩그러니 네. 한동훈 편들다가 좀 이상해지는 분위기에서 의사결정이 쭉쭉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건들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이에요. 그럼요. 네, 장 대표가 되게 좀 회의 주재하는 스타일도 듣자 하니까 좀 멋있더라고요. 굳이 구구절절 길게 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네. 이번에 그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임명할 때도 이 반란 그런 발언들이 나오니까 뭐라 하냐면 그럼 표결할까요?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표결할까? 왜냐면은 표결을 해보면은 당연히 다수결로 될 텐데 그러면은 너네가 반대했다는 거 기록으로 남길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반대 못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정리가 된다. 그래서 김민수 최고도 굳이 본인이 거들 필요가 없을 때가 많다. 대표가 워낙 중심을 잘 잡아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다. 근데 이제 핵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뭐 지령을 받는 건지 하는 분들이 계시다. 근데 이제 그게 다 진압이 되고 네. 있다. 그리고 이 바깥에서는 좀 더 강하게 속도를 내주면 안 되냐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군말 없이 그리고 당의 어떤 여러 가지 소음이나 분열 양상이 비춰지지 않게 2호선 위원장 딱 임명했고 맞습니다. 당무감사의 첫 번째 회의에서 당원 게시판 사실 확인 필요하다라는 공식적 멘트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정식 안건 올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안 시간 했었죠. 문제일 뿐이고 네. 이게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중하지만 전략적으로 한 수 한 수를 놓는 장동혁 리더십이 아닌가. 네. 우리가 당무감사위원장 왜 이렇게 임명 안 하나 다들 조바심 낼 때도 제가 믿어라. 맞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다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호선 교수라는 저도 생각하지 못한 저도요. 아니 어디서 이렇게 훌륭하신 뚝심이 분을. 있는 훌륭한 법조학자를 네. 구했지? 근데 놀라운 건 장동혁 대표랑 밥 한 번 먹은 적 없는 사이래요. 그러니까 친소관계, 친분관계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추천온 사람 중에 이력이나 행보나 말을 딱 보고 네. 야, 이 사람이다 싶으면 우리 생각을 뛰어넘을 정도로 제대로 된 사람을 고른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늦어지냐 하셔서 검증을 하는데 다른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계가 난리를 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집 안 잡힐 만한 사람을 골라야 후과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고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임명됐다라고 하니까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뭐 과거 뭐 이제 이분이 법조인 판결을 했던 분은 아니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뭐 반탄을 했다라고 트집 잡기는 힘드니까 가지고 나온 게 결과적으로 부정선거론자다 이런 프레임을 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네. 사전 투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럼요. 용기 있게 손을 드신 법률적으로 얘기를 하는 분이고 거죠.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사전 투표제도 이대로 관리되는 건 문제 있다. 그럼요. 정말 선관위 꼬라지를 보세요. 네. 철저하게 검증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건 그 일각에서 말하는 부정선거론이랑은 또 별개로 네. 모두가 다 주장할 수 맞죠. 있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 사전 투표제는 위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선거제라고 하는 것이 한날 한시에 같은 정보 층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대의제 전제하에서 주권을 위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사전 투표제라고 하는 것은 아니 일주일 먼저 투표를 하는데 정보의 층위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피선거권자들의 선거운동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장된 선거운동 기간이 있는데 사전투표 참여자들은 일주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4대 투표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서는 운영하지 않는 국가들도 많은 겁니다. 그 위헌성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건데 이것을 얼렁뚱땅 음모론자라고 무식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지는 이런 정도로 말 같지도 않은 트집을 잡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트집이 안 잡혀야 당무감사를 개시를 했을 때도 반발할 수가 없다. 신중하게 선택을 한 것이고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장동혁 대표를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이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스스로 밝히기를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나가기로 결심한 게 자기 정치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주변에서 뜯어말리는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예. 내가 용기 있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말을 하겠다라면서 탄핵 반대했던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딱 나간 순간 자신의 정치 인생의 어떤 분수령이 되었다. 네. 분기점이 됐다라고 해요. 그때 이후에 장동혁 대표의 모습을 멀리서든 제가 최근에는 또 비교적 가까이에서든 보면 볼수록 좀 믿고 신뢰하게 되는 측면이 맞습니다. 크거든요. 네. 여러분 장동혁이 아니었다면 이호선 교수처럼 탄핵 반대 적극적 목소리를 냈던 법조인을 당무감사위원장 같은 당내 중요한 요직에 임명하는 게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뭐 일부 언론에서 뭐 조중동 같은 데서 이호선 교수 가지고 문제 삼고 친한계가 난리치면 스물스물 물러서다가 뭐 사과하거나 뭐 아니면 인사 교체하거나 하는 그런 유약한 사람들이 네. 당내 뭐 중진이라고 하는 인물들 중에도 널리고 널렸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의 장동혁, 저는 장동혁 시즌 2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세이브 코리아 이유를. 어... 장동혁 시즌 2만한 정치인이 국민의힘에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구 하면 말 꺼낼 사람이 없어. 맞아요. 누가 이보다 더 나을 수 있느냐 해서. 저도 장 대표를 진짜 높게 평가를 했던 게 이분이 사적 자리와 공적 자리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나 애티튜드나 이 사람의 신념 같은 게 너무도 일관되고 맞아요. 기자들도 장 대표를 좋아하는 분들이 왜 좋아하냐면 보통 기자들이 얘기하면은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저는 이 세계관이 안 갖춰진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줏대가 없지 다들. 특히 우리 당에는 그냥 적당히 공직에 있다가 뭐 요양하듯이 당에 온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세계관은 없고 본인이 플레이어잖아요. 근데 플레이어들이 제3자인 언론들이 얘기하는 품평하는 그 내용들에 흔들리면 이게 맞냐는 거죠. 우리가 언론인들한테 그게 아니다. 우리 조직은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데 장동혁 대표는 그 전당대회 때로 얼마나 많은 그런 견제가 있었겠어요. 기자들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극우화되면 안 된다. 그래도 뭐 레거시 미디어 이런 얘기 막 합니다. 그러면은 아니다. 기다려봐라. 나는 이 길이 맞다라고 보고 되건 안 되건 일관되게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로 입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도 그 실력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당 지지율 여러분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아주 가깝게 붙었고 맞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아직까지 격차가 있지만 네. 심지어 격차가 있는 전화 면접 방식에서도 문항이 내년 지선에 여당 찍을래요 야당 찍을래요 하면 오차 범위로 다 붙어요. 맞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이게 오차 범위면 시간이 아직 많이 있고 이재명이 날이 갈수록 놀라운 자살골을 넣고 있잖아요. 네. 막 지금 냉장고를 부탁해 논란도 막 너무 충격적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촉발되고 네. 있고 이진숙 위원장 수갑 채운 것부터 난리가 났어요. 네. 추석 밥상에서 여러분 그 이야기 하고 있죠. 김현지 이야기도 가족들한테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요 6개월 지나면 내년에 야당 찍겠다는 여론이 더 높아져요. 맞아요. 정권 초에 이 정도로 붙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심지어 냉장고 부탁해 28일 날 사전 촬영한 거 맞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언론사에는 비보도 전제로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보도가 안 나오는 건데 미디어 오늘에서는 보도를 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식화됐다라고 생각하고 아니 근데 공무원들 날밤 새면서 그렇게 복구 작업하는데 그 와중에 예능 찍을 생각이 나나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고 이거 계속 저희가 또 키워나가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등이 버티고 있는 지도부에 너무 힘을 잘하고 실어주시면 있습니다. 특히 조금 받기 싫어도 전화 면접 여론조사 네. 사람이 하는 것도 여러분 받아서 국민의힘 지지하고 장동혁 지지한다고 해주시는 게 이 당을 개혁하고 한가발 떨거지들을 몰아내는데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추석 연휴에도 방송하는데요. 연휴에 여러분 시간 맞춰서 못 보시는 분들이 다시 보기 많이 할 수 있게 좋아요와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잠깐 박정희 대통령님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한 알리는 말씀 듣고 와서
또 알려지지 않은 박민영 대변인에게 친 한가발개 떨거지들이 어떤 외압을 행사했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 알리는 방송, 알리는 말씀 보고 30초만 있다 오시겠습니다. 멸콩TV에서 2주년을 맞아 야심차게 준비한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의 전집 6권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가 요즘 시대상에 맞게 새로 편집을 했습니다. 1권은 길을 찾아서, 제가 들고 있는 2권은 나의 사랑 나의 조국, 3권 운명을 넘어, 4권 오늘의 걸음 내일의 열매, 5권 우리는 전진하고 있다, 6권 위대한 조상까지 모두 6권으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직접 쓰신 전집을 저희가 새로 편집을 했고요. 이거를 멸콩 시청자분들에게 판매하거나 뭐 책 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멸콩과 함께하는 환신바이오도 창립 8주년인데요. 이를 기념해서 환신골드를 한 세트만 구매하시면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전집 6권을 한 세트로 특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 챙기는 환신 골드도 구매하시고요. 자연스럽게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사은품으로 받으실 절호의 기회 저희가 소개해 드립니다. 네, 여러분 추석 연휴 명절에도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으로 가족들과 함께 우리나라 어떤 뿌리에서 세워진 나라인지 함께 기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민영 대변인과 함께 방송하니까 제가 힘 안 들이고 저보다 텐션이 높은 몇 안 되는 방송인이어서, 스피커여서 아주 재밌고 편안하게 이 연휴 방송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멸콩TV가 준비한 첫 번째 추석 특집 즐거우시다면 더 많은 좋아요와 구독,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보기로도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대변인님, 얼마 전에 네. 제가 듣기로는 네. 국민의힘의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나 또는 의원총회에서 박민영 대변인이 요새 한동훈 거의 뼈까지 발라먹는 발골하는 페이스북 게시물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뭐 다원 게시판 감사나 이런 네. 것들 관련해서 그걸 문제 삼으면서 박민영 대변인한테 압력을 행사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일부 있다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그건 오픈했어요. 왜냐 이거는 뭐 비공개 회의 내용이 아니고 본인들이 의총회장에서 저희 그 다른 저와 친한 다른 의원님한테 가서 특정 게시글에 대해서 내려달라고 전달을 좀 해달라. 박민영 대변인이 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삭제해달라. 그렇게 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표현의 네, 자유 네, 네. 중시하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네요. 저는 그런 요청을 처음 받아봤고, 무슨 중국 공안도 아니고 이재명 닮아가나 지들이? 근데 그거를 네.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당 대변인이면은 전화번호 네. 바로 알아볼 수 있는데 직접 말을 하든가. 네, 그게 어떤 글이었냐면 한동훈계 떨거지들과 일부 몰지각한 언론들 아직도 한동훈이 뭐 될 줄 알고 그런 취지의 글이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분들 전화번호를 구했습니다. 내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야, 또 우리 박민영 대변인도 기가 참지 장난 않죠. 아니다. 참지 요즘 않죠. 말로 기존세라고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인데, 현역 의원들인데 이제 박민영 대변인 글 가지고 문제를 삼으니까 박민영 대변인이 그 소식을 듣고 아니 문제 있으면 나한테 직접 이야기하라라고 오히려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처음에 전화 안 받길래 문자를 남겼습니다. 나 박민영이다. 네, 이런 말 전화를 했다 좀 들었다. 주시라고. 전화해라. 네. 요즘은 저한테 불만 있으면 직접 얘기를 하셔라. 돌려 말하지 말고. 우리가 무슨 학부모 대신 계도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성인들끼리 음. 뭐 하는 거냐 음. 이런 취지였는데, 또 막상 전화하니까 또 조곤조곤 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실명을 언급하거나 나쁘게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한 번 더 같은 사태가 재발하면, 그러니까 직접 통화하면은 얘기할 의향이 있어요. 그런데 또 쓰리 쿠션으로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하면은 그때는 저도 자기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공언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네. 취재한 바로는 이건 박민영 대변인이 뭐 확인을 안 해줘도 돼요. 네네네. 저도 국민의힘 내부에 그렇죠. 전직 그렇죠. 최고위원으로서 휴민트가 또 많으시니까 안테나가 많기 때문에 또 기자들 많이 아시고. 그러니까 박민영 대변인한테 의총에서 문제를 제기한 의원이 2명인데 네. 한 명은 통화가 되고 나름 나이스하게 대화를 맞아요. 마무리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유추할 수 있는 걸 좀 빼고 나머지 한 명 통화가 안 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 있는 부산에 있는 예. 모 의원인데 부산에 한가발계가 유독 조금 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예, 공천을 그렇게 했죠. 근데 유독 한가발계의 특징은 뭐냐? 꿀자리에 네. 전략공천이나 단수공천 또는 뭐 국민추천이니 뭐니 하는 택도 아닌 자리, 그러니까 비례대표에 준하는 급으로 그렇죠. 한동훈한테 딸랑거려서 공천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한가발계로 묶이는 건데, 아무튼 부산에 있는 정모 의원님 지금 부산 민심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역구나 잘 챙기고 의정활동이나 열심히 하세요. 택도 아니게 우리 민영이 글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지어라 말아 하지 마시고. 네, 지금 그분들이 저한테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건 그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당 대변인인데 평당원 한동훈에 대해서 논평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당원 당규상.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한동훈계가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도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누구에게 피해를 끼쳤죠? 당의 주류 입장을 대변하는데 오히려 저희 당원 당규상 현재 개파 불용 원칙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계라고 타이틀을 달고 방송 나가는 것 자체가 당원 당규 위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당원이 됐건 뭐가 됐건 당 지도부를 음해를 하고 개파 활동을 하면은 그것은 당원 당규 위반이지만 제가 당 대변인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됐건지 간에 평당원 한동훈계의 해당 행위를 지적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을 트집을 잡더라고요. 내가 한동훈계 떨거지라고 얘기했다. 근데 그 표현 제가 미러링한 거거든요. 그 한동훈이 친윤 떨거지라고 지가 그것도 그러니까요. 다른 자리도 아니고 대선에 지연 유세 나와가지고 그딴 소리를 했었잖아요. 사실 그것도 진짜 네. 일부 표현만 문제 표현 발췌한 거고 그 전문 한 10분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그 막 흥분해가지고 콧구멍 네. 엄청 넓어진 사진 있잖아요. 그 유명한 거 막 코평수 거의 뭐 곧 대선 방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보 낙선 운동한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야말로 해당 행위로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당의 주류 의견과 당의 미래와 당이 잘 되기 위한 그런 메시지를 내는데 제가 뭘 잘못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한동훈이 얘기했던 거 아시냐고 떨거지라고 하는 표현. 그랬더니 또 말을 못 해요. 그리고 전 대표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어를 전 대표다. 나는 현직 대변이니까 문제가 되고 전 대표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논리인데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은 그 일부 현직 대변인일 때도 해당 행위하고 정권 공격했던 인사들에 대해서는 왜 그때 얘기 안 했냐고. 자기는 그때는 그런 지위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온갖 그 자기네들끼리 그 회피하는 그런 논리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하자면은 자기네들은 전 대표인데 얘기한 거고 현직 대변인 때 했었지만 이제는 현직이 아닌 거고 지나간 일이 된 거고 아니, 결과적으로 이게 다 저만 문제라는 거예요. 돌고 도는 엇보인 게 지가 친윤 떨거지라 했으니까 우리가 네. 친가발 떨거지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그 당시 한동훈 체제의 대변인들이 방송 나가서 대통령 욕, 정부 욕 숨쉬듯이 이 했습니다. 우리 당의 네. 다른 정치인들 욕을 정말 숨쉬듯이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야 너 대변인이 왜 우리 같은 당의 누구를 공격하냐 비판하냐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줄 알면 그런 말을 못 꺼내야 되는 제가 거예요. 그랬어요. 상벌 체계가 명확하게 잡히고 시스템적으로 해당 행위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나도 자중할 의향이 있다. 그런데 지나간 일이라고 하면서 얼렁뚱땅 다 뭉개버리고 현직으로 하는 심지어 저는 정권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대표를 공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평당원에 대한 논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개파 활동하면서 시비를 걸면 지금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냐. 이제 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결론은 불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한 사람 중에 우리 박민영 대변인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서 나름 뭐 나이스하게 서로 예. 토론을 하고 끝낸 사람들은 제가 뭐 취재 결과를 언급하지 않을 텐데 그렇지 못한 우리 부산의 정모 의원이나 대구에 공짜로 공천받은 우모 최고위원이나 일이나 똑바로 해요. 일이나 자기 지역구나 잘 챙겨. 다음에 당신들 지역구에 나무 짝대기만 꼽아도 당신들 경선에서 다 떨어져. 한동훈 묻어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개탄스러운 게 우리가 직능단체 TO를 좀 주잖아요. 네. 교총 출신이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교육 현안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아무 메시지 안 나오잖아. 당장 고교학점제 올해부터 집행되고요. 당장 3년 뒤에 입시제도 바뀌고요. 지금 AIDT 같은 그 교과서 문제 이런 것들도 다 현안이고요. 근데 민주당은 정교조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직능단체 대표로 왔으면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이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죠? 상임위에서? 뭐였지? 안 해요. 정책 활동을 안 합니다. 그리고 방송 나가서 친 한동훈계 개파 활동하잖아요. 정신머리가 있습니까 지금? 아니 그 정모 의원이 공천 받았을 때 부산의 학부모 연합에서 오히려 반대 성명 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국교총 무슨 뭐 한국노총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TO를 챙겨주는데 그분들이
다 개파 활동만 하고 있다. 이게 정말 개탄스러운 거예요. 저희는 그러면서 실명을 네. 말하진 않았습니다. 예, 저도 확인해드리진 않았고요. 그냥 별건으로. 그리고 그런 또 식의 우리 활동을 하시더라. 박민영 대변인한테 문제제기 심각하게 한 대구에 공짜로 공천받은 우모 최고위원, 저도 청년 최고위원을 했습니다만, 청년 최고를 하면 전국의 청년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고 청년 행사의 기반을 잡아나가는 게 첫 번째 업무예요. 제가 3년 만에 부활시킨 중앙청년위원회 제 후임이었던 진종우 의원이 다 말아먹고 망치고, 그럼 당신이라도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박민영 그래 눈 돌아가가지고 의총에서 박민영을 사퇴시키라는 많이 뭐 최고위 회의에서인지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게 할 짓이에요. 공짜로 배지 달았으면 고마운 줄 알고 어차피 다음은 없을 텐데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일이나 민영이한테 뭐라 하지 말고. 뭐 실명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예,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면 바보죠. 예. 시청자 여러분 알아서 찾아보세요. 이 정도 말했으면. 저 예전에 있었잖아요. 저희끼리 그 유튜브 했을 때 예전에 그 경선 때 한동훈 낙선 운동 했다고 네. 사퇴하고 그때도 했었잖아요. 아 맞아. 그때 의원 단톡방에서 그때도 자기들끼리 주저리 맞아. 박민영 대변인이 아는데. 네, 대선 당시 비대위 체제에서 대변인 했을 때 저랑 다른 방송에서 한동훈 막 깠다고 네. 친한계가 단톡방에, 의원들 단톡방에 박민영 사퇴시켜야 된다 글 올리고. 근데 여러분 그런 압박을 받았는데도 굴하지 않는 박민영도 대단한 거고 그런 박민영을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임명시키고 너네가 뭐라 하든 박민영 잘한다 방송 나가서 열심히 싸우라고 하는 장동혁 대표 뚝심도 대단한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감사할 따름이죠. 그때도 사퇴하라고 난리를 쳤는데 또 일부 유약한 의원들은 야 그래도 쟤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건 좀 너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때 박민영 뭐가 문제냐, 박민영 사퇴 안 시킨다고 했던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지금 특검의 음모적 공작에 의해서 구속된 권성동 전 대표가 맞아요. 사실은 박민영 대변인을 제일 많이 지켜준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죠. 젊은 사람들은 제일 많이 챙기는 게 권성동 그렇긴 대표였죠. 하죠. 네, 사실 지금 계셨으면은 지금 대표 체제와도 저는 많은 조력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철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때 사퇴 요구를 했었고 근데 그때도 너무 억가였잖아요. 근데 그때를 또 다시 리마인드를 하면서 그때도 문제였다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던데 근데 그때 저희가 분명히 오히려 저희 지지자분들께서 한동훈 지금 대표 만들려고 룰 잘못 만든 거 아니냐, 한동훈으로 지금 조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시길래 저희가 오해를 풀어드리는 차원에서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고 한동훈 지분이 많아봤자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선 투표에서 될 확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제가 선거 사무 개입한 것도 아닌데 한동훈 낙선 운동을 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사퇴를 하라 그러고 심지어 그런 것들을 또 보도를 내더라고요. 저는 황당한 게 사퇴를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자기들끼리 사람 있지도 않은 데서 구시렁구시렁 얘기를 합니까?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도 그렇고 박민영 대변인도 그렇고 이분들의 활동이나 발언이나 SNS에 글 올리고 하는 게 저쪽에서 난리치고 뭐라 하는 거에 대해서 대표가 흔들리면 뭔가 대표를 통한 이 메시지나 경고가 오면 운신의 폭이 좁아져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고 장동혁 대표도 김민수 최고가 본인이 못하는 부분, 당 대표로서 집중할 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못 맞습니다. 챙기는 부분을 대신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저랑 인터뷰할 때 발언하셨고요. 네. 박민영 대변인한테 어떤 터치나 외압도 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잖아. 이 야생마를 길들이지 않고. 그리고 저희 사석에서 저녁 먹는데 박민영 대변인을 보는 눈에서 또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장동혁의 뚝심과 장동혁의 진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당에 군기반장이 필요하잖아요. 뭐 제가 군기반장 할 정도의 뭐 짬이나 그런 능력이 되진 않습니다만 그 총량을 채워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그러니까 윤리위나 당무감사위가 앞으로는 정상화가 되겠지만 기능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 솔직히 우리 당 얼마나 개판이었습니까? 우리 대학 동아리도 그런 식으로 운영은 안 했어요. 안 하죠. 네. 그러니까 뭐 윤희숙 뭐 위원장이 그 여연 원장 하다가 갑자기 때려치고 나가가지고 나 찬탄파 지지한다 그런 얘기하고 내부 비공표요 좀 막 까발리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특정 무슨 뭐 비대위원장들이 막 그 자기 정치하면서 의총 시작도 전에 온갖 얘기 다 하고 들어가가지고 막 그렇게 내 얘기 안 들어주면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그런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경고 한 번 한 적이 없어. 김상욱한테도 경고 한 번 못했어요. 우리 당은 이런 당에서 어떻게 기강이 잡히겠습니까? 공직 사회만 기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조직은 기강이 잡혀 있어야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내부에서 저도 지도부 하면서 지켜보면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허약하고 오합지졸인 당이에요.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은.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정의 병사, 정의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할 일이 진짜 물밑에서 안 보여도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과 또 열심히 하는 신동욱 최고위원, 박민영 대변인 같은 사람들 여러분이 힘을 실어주는 건 그 사람들 대척점에 있는 정치인들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행동하는 300명 필요하다고. 그렇죠. 문자 보내고 의원실 전화하고 너네 정치 생명 끝이다라고 난리를 쳐야 돼요. 제가 아까 힌트 준 2명의 정모 우모 의원들 여러분 문자에 시달리고 겁나가지고 PTSD 올 정도로 우리 행동하는 300명이 만들어줘야 그 사람들이 감히 두 번 다시는 박민영한테 뭐라 외압을 행사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선봉장으로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 행동하는 300명도 저 한 달 외로운 할머니들한테 지지 않게 여러분이 함께 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장동혁 읽고 박민영 읽고 나서 후회할 겁니까? 같이 싸워달라고 같이. 제가 추석 연휴부터 또 시청자들 혼내게 되네 이게 또. 아유 너무 네. 감사합니다. 웬만하면 웃으면서 방송할라 했는데. 네. 네, 저쪽 사람 참 웃겨요. 자기네들이 젊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심지어는 그 나이까지 박아서 언더 73이라고 또 방송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젊음을 강조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대변인 중에 제일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최연소예요. 근데 네. 그 제일 어린 대변인 하나 쫓아내 보겠다고. 들들 뽑고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자의로 움직였다고 전 생각 안 하거든요. 오더 받는 거지. 지령을 받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가발이 얼마나 꼼꼼하고 저는 그게 되게 비참해요. 그 지 페이스북에서 장예찬, 박민영을 검색해서 차단을 누르려면 여러분 페이스북 차단은요 되게 품이 많이 들어가요. 맞아요. 그 이름을 치고 검색해서 들어가서 차단을 해야 돼. 네. 그 동훈이가 이제 노안이 와서 이것도 잘 안 보일 텐데 이렇게 해가면서 박민영, 장예찬을 쳐서 우리는 심지어 걔 페북에 댓글도 안 달았잖아. 그럼요. 저 그러니까 들어가 보지도 지가 알아서 않았어요. 찾아서 들어와가지고 차단. 이게 얼마나 짜치고 그걸 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요. 저 차단당한 것도 되게-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되게 저는. 비참한 것 같아 나는 그게. 그러니까 다른 분이 한동훈 페이스북 링크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거 눌러보니까 안 보이잖아. 안 네.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검색까지 해봤어요. 진짜 차단당한 건가?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그때가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는데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댓글을 달면은 그냥 이 사람 차단할 수가 있는 건데 굳이 그걸 쳐가지고 차단을 한다? 근데 그렇게 차단했으면은 많은 거지.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글을 내려라 뭐라 그런 얘기는 왜 합니까? 그 정도 꼼꼼한 밴댕이 소갈 딱 지면 장해찬, 박민영의 방송이나 뭐 이 글 하나 가지고 발작하면서 밑에 사람들한테 지령 내리고도 남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뒤로도 보란 듯이 또 2건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이 친가발계가 스멀스멀 내년 지선과 재보궐에서 한동훈 국회의원 만들어야 된다. 재보궐 출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인천 계양가라니까 막 거품 물고 이건 우리를 죽이려는 거다 막 난리를 치는데 한동훈 죽이기다. 이 인간들이 지금 노리는 게 부산 북구거든요. 양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부산과에 아무런 제대로 된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북구에 민주당의 전재수 장관이 시장으로 출마하면 그 자리가 재보궐로 열리니까 그나마 자기들 입장에서는 쉬운데 레드카펫 깔리는데 꽃길이 부산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찍 이 음모를 많이 공유해서 부산에 훨씬 더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어쨌든 지난 선거에 서병수 전 시장이 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서병수 전 시장도 사실은 한동훈 쪽에 좀 호의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한동훈이 한 가발계가 얼마나 양심이 없냐면 용인에 이상식 의원 날아갈 것 같을 때는 거기 지편 들어준 양양잖아. 이원모 자기 직속 후배인 이현모 전 비서관이 있는데도 용인 군침 흘리다가 거기는 이제 안 돼. 부산 북구 나오니까 거기 서병수 있는데도 또 거기에 군침 흘리고. 네.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 경기도지사 나간다고 분당비잖아요. 또 분당 간다 그럴 겁니다. 만약에 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양심 없이 오만때만때 군침 흘리고 다니는 인간들은 또 처음 봐요. 살다가. 아니 저는 참 웃긴 게 본인이 윤석열 정권 때나 황태자였지. 그럼 황태자였던 정권 잘 지키든가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본인이 뭐 됩니까? 우리 당에 무슨 인연이 있습니까? 한동훈이 우리 당에 들어와서 한 거라고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선임행정관 했다가 자기 직속 민정비서관 자기가 구치소 쳐넣은 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30년 구형한 거 윤석열 전 대통령 배신한 거 보수 정권만 잡아먹고 올라온 게 한동훈이에요. 국민의힘에서 본인을 우대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체? 근데 그런 입지면은 본인이 주제 파악을 했으면 적어도 험지 나가서 이기고 돌아와서 승전보를 올린 다음에 나 이 정도 능력 되니까 나랑 같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그나마 인정이라도 해줄 수 있는 건데 절대 자기 불리한 건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면 제가 전화해본 친한계 분들의 공통점이 항상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이 그래도 우리 당에서 10% 20%는 된다. 한
한 분은 내가 웃겼던 게 20%는 우리 당에 지분이 있다라고 하길래 제가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럼 10%? 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아무튼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어이가 없다. 한 사람 때문에 10% 20%가 왔다 갔다 할 정도면 그런 정당은 정상이 아니라고. 사람이 아니라 정당의 방향으로 어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꼴랑 10% 가지고 협박해가지고 특검 협박하고 정권 말아먹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제는 그 10%로 당선돼 보든가요 그러면. 과감하게 대학에서. 그 10% 버리잖아요. 네. 더 많은 20%가 돌아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이 재보궐에 꿈도 꾸지 마라.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다 알아듣게 말하고 있어요. 공천은 당선 가능성과 그만큼이나 당성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당과 함께 가는 사람 공천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컷오프 될 사람이 바로 한가발인 거죠. 양심이 있으면 경선을 나온다는 게 저는 상상이 안 되고 당원 게시판이 좀 너무 명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과 이 나오면 나가야죠.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가 추석 이후로 정식 안건에 올라가고 뭐 한 10월 말이나 11월쯤 결과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제 재보궐 출마니 뭐니 하는 이야기 쏙 들어가고 지가 탈당해서 신당을 차릴 짬이 될까요? 그럴 힘이 있을까요? 저는 능력이 없다고 없습니다. 보거든요. 네. 그냥 그 안에서 시끌시끌하다가 그냥 서서히 이제 또 죽어갈 텐데 뭐라고 난동을 피우든 장해찬과 박민영은 이 바퀴벌레 약치는 일 최후의 최후까지 집념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배신의 한수 신의식 한 2주 연속 특집으로 탈탈 털어서 조회수고 뭐고 구독자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반토막 내는 거 보셨죠? 이 한가발 바퀴벌레 약치는 것도 저는 끝까지 합니다. 아 이만하면 됐다고 아니라 그냥 정치권에서 영원히 떠나서 그냥 새우깡 유튜브 할 때까지 합니다. 눈에 안 보이면 그나마 묵과를 하는데 어차피 죽은 인간이고 관심을 안 주는 게 제일 큰 벌이잖아요. 그런데 또 기가 막히게 돌아다녀요. 또 들려오잖아요. 어떻게 약 안 칠 수 있습니까? 쳐야죠. 네 오늘 추석 연휴 첫날 특집으로 박민영 대변인과 이 한가발계의 비겁한 정치 공작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는 특집 했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희 멜콩TV가 추석 특집으로 젊은 보수들과 함께하는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1편이 박민영 대변인이었고요. 2편은 이병준 기자, 3편은 이대남의 우회전 쟁쟁한 리스트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월화수 연휴에도 5시 반 저희 멜콩TV와 함께하고 좋아요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기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 끝나면 이 다음 주부터는 우리 박민영 대변인이 멜콩TV의 고정 게스트로 합류합니다. 그렇죠? 아유 너무 영광입니다. 네, 너무 요즘 감사합니다. 여러 방송 다니느라 바쁜데 저희가 추석 연휴 끝나고 약간의 출연진 조정과 뭐 이런저런 실험을 좀 해보는데요. 당분간 또 박민영 대변인과 매주 함께 할 테니까요. 더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막간 비하인드 스토리 좀 풀자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님 대선하면서 좀 네. 같이 했었잖아요. 그때부터 청년 보좌역하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고 또 박민영 대변인이 대통령실 들어가는 데 있어서 네. 그 당시 대통령실에 꼰대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그거 그랬죠. 제가 뚫어준 거 아시죠? 아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지나간 일이지만 네. 박민영 대변인 대통령실 들어가게끔 저도 뒤에서 참 보이지 않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요. 당의 자산이 되어서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로 활개치고 다니니까 저도 참 뿌듯하고 이제 내가 좀 살살해도 되겠다. 박 대변인이 막 날뛰니까 총량을 채우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뿌듯합니다. 오늘 추석 특집 함께 해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 한 해도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정권 만들어지자마자 4달 만에 저는 한 4년은 지난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지금 사건 사고들이 터지고 있고 저희 정권 때는 무슨 펠로시를 패싱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트집을 잡아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실질적인 지금 국가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우리나라 관세 협상 나 홀로 25% 내고 있거든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의약품 100% 계속 페널티 들어올 겁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서 사실 저는 너무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이 힘들게 쌓아온 우리 국가의 이 레거시를 이 좌파 정권이 또다시 단기간에 말아먹고 이걸 또 언제 복구하나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도 이 명절에는 좀 쉬시고 배터리 채우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4분기 때 또 좀 달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또 이제 저희도 당의 일원으로서 비판해야 될 부분들 비판하고 또 우리 대표
잘 지켜야 될 부분들 지키고 그렇게 해서 또 잘 연말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으로 또 만들어 가시고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계속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보내시고요. 특히나 모든 분들 감사드리지만 제 고향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특히 제가 사랑하는 찐 고향 부산 수영구 주민 여러분들 계신다면 더욱더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